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수능 사회문화제제가 어떤 것이 연계될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100% 나온다라는 건 아니고 요 작품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러한 유사제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제제인데 우리 보통 예전에 사회제제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회제제에서 출제되는 그 분야를 보면 크게 그 출제 유형인가요? 제재를 보면 보통 법지문과 경제지문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경제와 법으로 나뉘어서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문화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문제 중에서 표와 그래프가 좀 들어가죠. 그런데 올해는 표와 그래프보다는 어떤 그 보기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마도 줄글 설명으로 줘서 차분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문화제제 중에서도 우선 법제제를 먼저 좀 볼게요. 아마 출제 순번에 의해서 법제제가 올해 출제가 좀 유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제제도 물론 살펴보긴 할 겁니다. 근데 법을 먼저 좀 체크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법제제에 관련된 건데 법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이라든가 민법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입법도 있어요. 그래서 법제제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형법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 분야가 있고 그 다음 입법 분야가 있는데 입법이 뭐냐? 바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 법을 제정하는 것을 입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법 체계가 들어갈 때 그냥 법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기술적인 내용, 적용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름대로 법 논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법제제 전체에서는 어떤 근본 원리, 근본 논리라든가 또는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지문이 나오면 올해 수능이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힘들 수도 있고 긴장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제제에서 법제제로 좀 봤는데 첫 번째 수특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특 부분에서 법제제와 관련된 소재가 뭐가 있었다? 일단 이민과 이중차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과 이중차분법인데 이거는 언제 나왔다? 이중차분법 아마 여러분들 풀어봤을 거예요. 언제? 6평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월 평가원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나오지 않는다. 연계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법제제를 좀 찾아보니까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죠.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범죄와 정당방위에 관련된 거죠. 정당방위, 오상방위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그런데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범들이 있을 겁니다. 수능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파고들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체크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지금 현재는 딱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을 다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용학습 파트예요. 수특에 있는 것 적용학습 파트인데 또 이어지는 것이 혐오 표현에 관련된 것이 있죠. 혐오 표현인데 요거는 법조항보다는 혐오 표현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것에 대한 어떤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순수한 오리지널의 어떤 그 법제제 성격에서 좀 벗어나 있다. 해서 좀 쏘쏘하다. 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교육용 시험에서 내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출제진들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크린 쿼터제와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네 번째 전혀 법제제 같지가 않은데 스크린 쿼터제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낼 수가 있다. 스크린 쿼터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직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자유에 관련된 걸 법조항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법제재와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 해서 직업의 자유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헌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들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재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될까? 아직은 좀 확신을 할 수 없는 소재죠. 그 다음 정부의 입법 절차, 국회의 법 제정 부분에서 국회의 입법 절차도 있죠. 국회의 정부의 입법 절차네요. 국회가 아니라. 네, 여기에서 행정법이나 명령이겠죠. 정부의 입법 절차. 그런데 보통 사법고시에서도 이 절차법에 관련된 거 하니까 형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 같은 그 절차법에 관련된 이 법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아마 수능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법을 좀 전공하신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절차법에 관련된 내용을 깊숙하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실무진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지 일반 사람들 법적, 논리적인 상식이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출제율이 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제 통합으로 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용학습 파트예요. 여기까지는 적용학습 파트이고 주제 통합에서도 좀 찾아보려고 해봤어요. 주제 통합에서도 찾아보니까 딱 하나가 걸리네요. 아주 매력적이죠. 자,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적인 논리가 있죠. 정의론과 또 뭐가 있다? 죄형 법정주의. 죄는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죄형 법정주의. 요즘 점점 요 좀 사법적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건 동그라미고요. 또 롤스의 정의론이 들어가 있고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별표 2개 정도. 만약에 EBS에서 좀 반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특 부분에서 법제재는 요 정도로 좀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럼 수능 완성으로 가면 법제재가 있느냐? 없어요. 네, 수능 완성에서는 법제재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사회제재에서 법제재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 부분을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수능 완성은 없다.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법제재 요렇게 좀 봐야 되고요. 다음 이제 경제제재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들 중에서 경제제재는 꽤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6평과 9평이 법제재 하나, 그 다음에 경제제재 하나씩 나왔거든요. 공평하게 좀 나눠서 나왔는데 세 번째로 잡아서 들어가죠. 네, 그래서 경제제재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제재는 역시 수특부터 또 살펴보기 시작할게요. 네, 수특 부분에서 첫 번째, 적용학습 파트죠. 적용학습 파트에선 소비자 지갑과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지갑과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런가? 네, 좀 쏘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부채인데 이렇게 행정 관련된 내용이 자꾸 심심찮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정부 부채, 부채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종사채죠. 신종사채와 또 뭡니까? 신종사채의 종류와 특징이네요. 신종사채의 종류와 특징. 네, 사채, 개인적으로 돈을 끌어다 쓰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신종사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제제재를 보니까 주제통합 부분에서 경제제재를 보니까 없어요. 와, 경제제재에서는, 주제통합 부분이 경제제재에서는 없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니까 실전 2회 부분에서, 그죠? 네, 그래서 네 번째는 실전 2회 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책이 다 끝난 것 같은 실전 2회 파트에서 뭐가 있다?
유류분 제도, 상속에 관련된 유류분 제도가 있었는데 법과 경제가 좀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근데 요거는 언제 출제가 됐다? 구평에 출제가 됐죠. 8월 31일 날 했었던 구평에서 출제가 됐다. 편의상 구평이라고 할게요. 요걸요. 구평에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아마 비슷한 구성으로 활용은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가 수특이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으로 좀 넘어가 보면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 보면 자, 수능 완성에서는 제법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일단 뭐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포도주의 해가지고 요게 경제냐 뭐냐 조금 그런데 요거는 경제제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논리적이에요. 너무 이론적이에요. 아마 시대적인 흐름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인문제재로 체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망한 것은 뭐냐면 이자의 정당성이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이자의 정당성과 이자의 정당성 복합 지문으로 나왔네요. 다음 법정 최고금리와 필요성의 한계죠.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인가요? 법정 최고 금리의 필요성과 한계. 요즘에 이자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혹시나 요런 데에서 모티베이션을 해서 유사 지문을 구성할 수는 있겠죠. 이자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 자체가 직접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관련된 금리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1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보면 경제 제재는 좀 안 보입니다. 2회 부분에 가면 그 회사 분할과 합병이 있어요. 요거 경제 제재가 확실하죠. 회사 분할과 합병, M&A라고 얘기를 하죠. 적대적으로 뭐 회사를 합병하는 M&A도 있고, 아무튼 회사를 나누거나 다시 합병하는 것. 그 다음에 3회 부분에서 보니까 3회 부분에서는 딱히 경제 제재가 안 보이고요. 시점 모의고사 4회로 넘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험자 대위가 있습니다. 보험자 대위. 한번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근데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외로 또 출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니까 사회제재가 가장 예측하기가 좀 난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법과 경제를 다 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일단 경제 파트와 그 다음에 경제 파트와 법 파트를 이렇게 좀 나눠서 봤는데 대략 13여 개 정도네요. 물론 하나 두 개가 더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는 다시 한번 확실히 체크를 좀 하자라는 거죠. 일단 6평과 9평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들은 일단은 좀 배제하고 판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회문화 제재를 좀 준비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